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크아트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포크아트 그림을 캔버스에 그리려고 합니다. 유아 캔버스에. 이거는 F형이고요 1호입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뭐니뭐니 해도 정말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차가운 물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제가 물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일 중에 체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앵두지만은 서양에서는 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앵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체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일하고 꽃, 카라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물칠을 했습니다. 자, 제가 물칠을 해서 지금 분위기를 내고 있죠. 이렇게 물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분위기를 낸다고 밑칠을 한다고 하지요. 밑칠을 하는 것은 분위기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또 포크아트는 인테리어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분놀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말랐을 때 아주 근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게 포크아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 갖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 색감으로 밑칠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밑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밑칠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여기에다가 카라꽃을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가 체리를 그려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꺼내가지고 유리컵을 만드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체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것은 포크아트 그리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수채화나 유화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참 많이 걸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밑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려놓고요. 제가 포크아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크아트에서는 카라꽃을 그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카라꽃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붓을 닦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옐로우 그린색하고 화이트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이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묻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안 하고 그렇다고 민자로 밀지도 않고 약간 볼륨감을 줘서 하고 있죠. 볼륨감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볼륨감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빈 데는 수술을 집어넣을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화이트색을 좀 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이트색에다가 한번 다른 색감을 섞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보라색, 연한 보라색을 한번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연 보라색하고 화이트색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약간의 볼륨감을 줄 겁니다. 역시 옐로우 그린색이 훨씬 이쁩니다. 그러면은 옐로우 그린색으로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색감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도 됩니다. 옐로우 그린색이 훨씬 더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카라꽃이 나오네요. 똑같이 그 자리에다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잡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꽃으로 이렇게 좀 오므라진 꽃 모양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봉오리 정도 2개 정도 제가 아주 작게 그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카라꽃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개의 카라꽃이 이루어졌죠. 제가 화이트색을 또 짜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틴포스에 그리면은 물감이 참 많이 들어간답니다. 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며드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을지 재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의 카라꽃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수술을 그려야겠죠. 수술은 일단 옐로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라꽃이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옐로우색이 좀 수술로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화이트색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옐로우색보다는 화이트 색감에 또 수술이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덧칠을 해줘도 되고요. 하나 그리기에 꽃송이가 크면은 2개 정도, 3개도 그려도 좋습니다. 점을 찍어줘도 좋아요. 이렇게 의미 없는 점이긴 하지만 이게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화려한 카라꽃으로 보이거든요.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을 톡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잎을 그리죠. 줄기를 그리고 나서 잎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물 속이니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물속에 있는 줄기를 그리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물속에 있는 줄기를 그릴 때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물속이라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다음 물속에도요,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잎을 다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물속 안에 잎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표현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재미가 있겠죠. 제가 그린색을 짜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려야죠. 그린색을 짜고 있습니다. 물감이 마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씩 짜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도 잎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잎이 물 속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 속 안에 있는 잎들도 표현해주면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요. 물 속에 있는 것은. 어차피 물속이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줘도 아, 물속에 잎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물 바깥에 있는 나뭇잎을 그릴 겁니다. 물 바깥에 나뭇잎을 그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그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따라서 와야지 됩니다. 이것도 그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따라서 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뭇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꽃을 나뭇잎이 가린다면 꽃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꽃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꽃과 꽃끼리는 겹쳐서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뭇잎을 그릴 때는 꽃을 안 가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닦아줘야 합니다.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줄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을 묻혀 가지고요,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뭇잎이 좀 흐려지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줄기라든지 나뭇잎이 똑바로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면은 자연스럽습니다. 다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를 물을 묻혀서 풀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아, 물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그리려면 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카아트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됐기 때문에 정말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카아트를 그리고 나서는 정말 유화, 수채화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요해야 그림이 나오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카라꽃이 은근한 매력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체리의 붉은 빛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카라꽃 정물 그리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